그러면 빅점프 1호 독서회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이나 배경을 떠나서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책 읽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데, 독서 모임 나가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 밖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음, 지역 모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독서 모임이 지역적으로 오프라인의 카페라든지 이런 데 빌려서 많이들 하곤 하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그 모임에 갔더니 나는 경제 경영이나 자기계발 쪽으로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갔더니 문학이야.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컨셉과 잘 맞는 그런 모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라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에, 독서 모임을 아무나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증 코치가 함께하는 주제별 온라인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빅점프 독서회를 만들게 됐고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한 시즌 이상 참여하신 우리 코치님들, 인증 코치님들은 독서 모임, 빅점프 독서 모임을 여러분들도 이제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이 진행용 PPT도 공유를 해드리고 진행에 대한 노하우도 아낌없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니까 우리 지금 라이브 클래스로 지금 진행하잖아요. 방을 또 만들어 드릴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컨셉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주제 영역, 특히 이제 자신의 전문 코칭 영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 뭐 어머니들 대상으로 청소년 코칭 뭐 이런 것들, 청소년 그 자기 자녀 양육에 대한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로 내가 코칭을 한다. 그러면 자녀 양육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선정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나는 건강 코칭을 주로 하겠다. 그럼 건강과 관련된 책들을 위주로 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죠. 저는 제가 가용한 시간이 일요일 날 새벽이라서 일요 독서회를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또 수요일 날 저녁이 편해서 수요 독서회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의 또 독서 모임 또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언택트 시대, 온택트 독서 모임을 통한 성장 기회와 장을 제공해 보자. 또 우리 인증 코치 분들이 가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채널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6가지 특장점이 있는데요. 100% 온라인 환경으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독서를 갖다가 혼자서 하면 쉽지가 않은데 함께 지지 격려 또 상호 책임지는 관계로 으쌰으쌰 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다. 따로 또 같이 독서하는데 뭐냐면 매월 한 권 정도 공통 독서 요거가 이제 시즌에 3권 이렇게 선정이 됐죠. 그거를 진행하고 자율 독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다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 서적 후보 독서 도서를 이제 리스트를 제공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읽고 싶은 건 또 읽으시면 됩니다. SNS 상호 구조해서 우리 오픈 채팅방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읽은 것도 좀 나누고 또 관련된 자료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올리고 또 이제 오픈 채팅방을 올려주시면 열심히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구글 클래스룸에서 지금 라이브 클래스로 바뀌었습니다. 라이브 클래스. 네. 주소는 icacoach.net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icacoach.net. 네. 그리고 독찰행하 독서 코칭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코칭 대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왔을 때 실행한 거에 대해서 서로 인정과 축하의 시간을 가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클래스 들어가시면요. 이제 모임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이 창이 뜹니다. 왼쪽 아래쪽에 이렇게 팝업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입장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5시 45분에 문자를 한 번씩 쏴드립니다. 그러면은 받으신 문자를 가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 클래스 들어오시면은 우측 상단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안 뜨고요. 로그인을 하면 여기 뜨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어떤 계정으로 접속을 했는지가 여기 떠요. 예를 들어 구글 계정이면 구글 계정이 뜰 것이고, 그죠?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신청은 카카오 계정으로 하시고 접속을 구글 계정으로 하셔가지고 여기 강의실 입장이 안 뜨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럴 때는 여기 계정이 내가 신청했을 때 계정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로그아웃을 하고 다른 계정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접속이 돼 있는 상황일 때는 이렇게 강의실 입장이 떠요. 여기를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컨텐츠들을 다 보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 우측 하단에 여기 카카오 여기 아이콘 있죠. 이걸로 문의를 하시면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제가 저나 우리 운영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해 드릴 수도 있고 편하게 그냥 우리 오픈 채팅방 통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아이콘은 뭐냐면 이 라이브 클래스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에 문의할 수 있는 채팅이에요. 여기다가 물어보시면은 이쪽에 평일 낮 시간 근무 시간 동안 9시부터 6시까지 고객 응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접속에 장애가 있다거나 뭐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럴 때는 여기에서 질문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제가 여기 과정 소개 아래쪽에 여기 전화번호도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강의실 입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화면에 컨텐츠가 나오는 화면이고요. 오른쪽에는 커리큘럼들이 쭉 나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줌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녹화 영상과 함께 발표 자료들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혜택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녹화 영상을 제공한다는 거. 두 번째는 발표 자료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거. 그리고 노션 독서록 템플릿, 또 독서 리스트 템플릿 이런 것들을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라이브 클래스 들어오시면 제가 노션 독서록 이거 하는 방법 동영상으로 남겨놨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션은 이제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메모장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모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에버노트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는데 에버노트를 능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요. 최근에는 지금 그 챗 GPT 있죠, 챗 GPT. 그게 지금 노션에 들어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노션 내에서 바로 블로그 글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될 거예요. 시즌당 1회 30분 정도의 개인 코칭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시간 맞춰서 개인 코칭을 해드립니다. 매회 출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으로 제가 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OT까지 포함해서 총 13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나가지 않고 다음 모임부터 왜냐면 오늘은 이제
그냥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등등 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내신 거에서 이게 절반 정도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료 이런 거 하면은 남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뭘 남기기 위해서 이 독서 모임을 한다기보다는 함께 성장하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뭐 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조금 졸린 눈을 참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동기라도 조금이라도 더 걸리면 더 많이 참여하고, 또 서로 많이 참여해야 시너지가 나죠.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7의 평균 출석률이 그래서 78.6%예요. 이거 인센티브 제도 안 할 때는 절반 정도 의 출석률이었는데, 인센티브를 하고 약 80% 가까운 평균 출석률, 그리고 최고 출석률 100% 출석하신 분 조경수 코치님, 네, 축하합니다. 탁월하세요. 네. 자, 시즌 8, 여덟 번째 시즌, 2월 26일 오늘부터 해서 총 13주에 걸쳐서 진행 예정이고요. 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시즌별 3권인데요. 이번에 책이 그 첫 번째 다룬 책이 이제 습관의 알고리즘 요거하고, 세 번째 다룰 울트라 러닝 요게 조금 내용이 많고요. 나는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다. 이게 좀 내용이 적어요. 그래서 5주, 3주, 5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습관의 알고리즘, 러셀 폴드레에게 습관의 알고리즘. 두 번째는 게리 비숍의 나는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다. 세 번째, 스콧 영의 울트라 러닝. 세 권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제가 후보를 추려서 추리는 기준은 최근 2년 사이에 발행된 책으로 예스24 랭킹 참고하고 판매지수 참고해서 약 10권의 책을 제가 선정해가지고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설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10권의 책 중에서 어떤 책을 다뤄보면 좋겠느냐 이렇게 설문을 통해 가지고 선정된 탑 3 도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인 이제 러셀 폴드러에게 습관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뇌는 어떻게 행동을 설계하는가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원서 제목은 How to Break, 끊기는 어려워. 끊기 어렵다. 그런 뜻이죠. Why our brains make habits stick. 뭐냐면 우리 뇌는 왜 습관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냐, 고착되어 있는가. 그런 소주제 부제가 달려 있고요. 만년 중독 포기자, 만년 노력 중독자를 위한 스마트한 습관 사용 설명서라고 홍보가 되고 있고요. 스탠퍼드 습관 설계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스탠퍼드는 뭐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스탠퍼드대 교수시더라고요. 심리학 담당 석좌 교수이자 신경과학자시고 스탠퍼드 재생신경과학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하버드 메디컬 스쿨 등등 이런 곳에서 교수로 역임을 하셨고요. 의사결정, 행동제어, 학습 및 기억력 활동에 작동하는 뇌의 메커니즘 연구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자신의 의지에 의존하기보다는 습관적 행동을 유발하는 트리거를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하지 않은 습관은 특정 행위를 수행한 후에만 하도록 설계를 하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장치들을 생활 곳곳에 심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코치시니까 또는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습관 바꾸기와 관련된 고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칭을 하거나 또 강의를 하실 때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릿이라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와 또 헤빗의 저자 앤디 우드가 강력 추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뇌과학자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가 이 책을 집어든 것만으로 당신은 절반 성공하셨다라고 추천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추천사 우리나라 그 한글판 추천사는 정재승 교수가 썼고요. 자, 두 번째 책 게리 비숍의 나는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다. 100만 베스트셀러를 셀러가 된 시작의 기술의 후속작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 천재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게리 비숍이 자기가 어떤 인생의 노하우를 중심으로 해서 써놨는데 이분의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자기개발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요. 흥미롭게도 철학자 하이데거, 또 게오르크 가다머, 또 에드문드 후설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구축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책도 쓰고 또 코칭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 하는 스터디 모임의 다음 아이템이 후설입니다. 예. 철학자 후설의 서적들을 가지고 또 코치들과 일요일 날 또 스터디를 할 계획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 신부를, 태국에서는 불교 승려를 코칭을 하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흥미롭죠?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일에 코칭을 하는 거죠. 인생의 돌파구는 오직 자신이 만든다. 세상의 잡음을 떨쳐내고 마침내 돌파구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비밀. 매일 일어나는 하찮은 불운 따위에 짓눌리지 않는 삶을 위하여라고 표지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책, 스콧 영의 울트라 러닝. 이 책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자가 28살 때인가요? 이때 1년 만에 4년 과정의 MIT 이 컴퓨터 과학 그 코스를 그 무크 같은 거 이제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학교에 뭡니까 입학을 안 해도 들을 수 있는 그 코스, 그 오픈 클래스를 4년짜리를 1년 만에 초고속으로 수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소식을 듣고 스카우트 제안을 했어요. 우리 회사 와라. 그런데 이 사람이 됐다, 안 간다, 이렇게 노 했어요.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완벽한 지식을 얻는 9단계 초학습법. 2019년도 아마존 경제경영 분야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고 월스트리트 저널 2019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2006년도부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학습, 생산성, 경력, 습관,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해서 블로깅을 계속 해왔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죠. 이분 블로그도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써왔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 독학 프로젝트 또 그에 관한 연구조사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스콧h0.com을 창립을 했는데 월 평균 방문자 수가 20만 명, 정기 이메일 구독자 수 8만 명, 1만 4천 명의 유료 수강생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아마 좀 지난 자료니까 조금 그래도 더 올라갔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식 기반 어떤 내 1인 기업, 지식 기반의 1인 기업들, 강사, 코치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롤 모델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분 있죠. 게리 뭐 그분도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년이면 4개국어 말하기, TV 퀴즈쇼에서 1등하기, 다빈치급 그림 그리기, 미적분 정보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공부 설계부터 지식을 쓸모있는 능력으로 바꾸기까지 우리 지식 근로자로서 지식 사업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몇 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책, 러셀 폴드레이의 습관의 알고리즘 제1장을 제가 요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부, 2부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는 습관의 기계라는 타이틀을 갈고 왜 우리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2부는 습관을 바꿀 수 있다. 행동 변화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자, 제1장은 습관이란 무엇인가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미국 최초의 실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1800 몇 년도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신경계를 적이 아닌 협력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가능한 한 많이, 즉 도움되는 행동을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이른 나이부터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습관이 없어서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비참하다. 즉 습관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왜냐? 이런 사람은 일상의 작은 행동들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력을 발휘해야 하는 숙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진짜 더 가치 있게 해야 되는 일들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완전히 몸에 배어 거의 의식조차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는데 인생의 절반을 소비한다. 자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을 잘 만들면은 인생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다.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의 특성이 자동화라는 거죠. G가 나왔습니다. 스키너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스키너는 이제 행동 심리학자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블로프 아시죠? 파블로프가 이 스키너의 선배격입니다. 그래서 파블로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조건 반사를 이용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 행동 심리학을 열었다면 스키너가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키너는 온갖 실험을 다 해본, 생각할 수 있는 실험은 다 해본 사람이라고 해요. 이 스키너 상자라는 게 있는데 조작적 조건을 형성하도록 구성이 된 상자입니다. 이 상자에 이제 G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누르면 모기가 나옵니다. 레버를 제끼면 여기에 모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G가 그냥 냅뒀는데도 빨리 학습을 한답니다. 이러저렇게 뭐 하다 보니까 레버를 누르게 되겠죠. 그랬더니 맛있는 게 나왔어. 그 먹고 뭐 하다가 눌렀더니 맛있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놈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구나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훈련 초기 단계의 쥐들의 경우는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한대요. 즉 내가 배가 고프면 그걸 누른대요. 먹이를 얻기 위해서 레버를 누르는 거죠. 근데 배불리 먹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레버를 누르지 않는데요. 그런데 반복 훈련이 계속된 쥐들의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요. 보상을 원치 않을 때, 즉 배가 부른데도 계속 레버를 누른대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계속 누르는 거야. 네. 그래서 목표지향적 통제에 의존하던 성향이 습관적 통제에 의존하는 성향으로 변화를 하더라. 이게 우리가 이제 습관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습관이 아니었던 게 예를 들자면 실현을 당해서 정말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평상시에 안 먹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잊어야지 그러면서 잠을 못 자니까 술을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서 그냥 맨날 술을 달고 사는 거죠. 이런 형태로 습관이
특히 나쁜 습관들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안전성과 유연성 간의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에서 항상 일정한 일에 대해서 두뇌가 자동화돼서 굳이 이를 생각하고 행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래요. 뇌가는 기본적으로. 뇌는 우리 이 신체 부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덜 쓰려고 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자동화를 해가지고 에너지 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뇌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변화가 별로 없고 루틴한 그런 상황, 자연 현상이라든지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을 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변화가 생겼을 때는 이 변화를 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은 바뀐 환경에 있어서 생존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예. 자, 예를 들어 이제 원시시대 때 동굴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동굴에 막 물이 차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뇌에 없다면 생존이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전부 잊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때에 맞춰서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두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 두뇌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발전했냐? 뇌가 이 어떤 회로가 바뀌어요. 회로가 몇 가지로 진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것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능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즉 하나의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습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루틴하게 무의식적으로 쉽게 처리를 하는 걸 통해서 뇌의 에너지를 덜 소모하도록 만드는 거죠. 안정적인 것, 또 변치 않는 일들을 학습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술 기억 시스템이라는 것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매 순간 변화하는 일들을 학습하도록 진화를 했고요. 그래서 습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 페달 기능을 익히는,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변치 않는 일들이 이제 습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 오늘 주차를 어디다 했나 그 위치를 떠올리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서술 기억 시스템에 의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행동 선택하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3년 뒤에는 내 집 장만해야지, 이런 목표를 두고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조금 힘들지만 저축하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미래에 뭘 원하고 이루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돈 모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은 맛있는 거 사 먹자. 또 술 한잔 하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즉각적인 욕구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습관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을 여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 세 가지가 행동 선택의 세 가지 그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칭을 할 때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으면 장기적인 목표의 변화를 주거나 즉각적인 욕구를 들여다보고 변화를 주거나 습관의 변화를 주면 인생이, 삶이 바뀌겠죠. 일의 성과가 달라지겠죠. 자, 어떤 것이 습관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반복적 행동, 자동화된 루틴을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는 우리가 글 읽는 거 있죠. 이것도 습관이래요. 패턴화가,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습관이래요. 네. 어떤 사고를 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 정서적 반응, 이런 상황에는 이런 것을 느낀다. 예를 들자면 속담에 그거 있죠. 뭐야, 자라 보고 놀라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감정적, 정서적 반응이 일어난다. 예. 이런 상황이 되면 답답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불안이 다가온다. 이런 것들도
습관의 하나라고 합니다. 습관의 세 가지 기본적 특성이 있는데요. 특정 자극제나 상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촉발되는 행동이나 생각. 두 번째는 특정한 목표와 관련 없이 단순히 촉발제 때문에 시작되는 것. 세 번째는 이놈이 스티키하다는 거예요. 살짝 들러붙어가지고 끈질기게 잘 안 떨어진다. 잘 안 바뀐다. 요 세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저자가 이제 1장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쉬운 수법 같은 것은 내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간 다른 여러 책에서 읽었던 습관을 위한 마법 같은 해결책들 중 다수는 진짜 과학의 눈으로 보면 신기루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계발서적, 습관과 관련된 자기계발서적들 중에서 상당수는 과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책에서는 단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그토록 습관이 끈질기게 들러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지, hard to break인지, 습관을 고치는 일이 왜 그토록 힘든지에 대해서 깊이 뇌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게 될 거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 이제 코칭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또 자기 자신의 보다 나은 습관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장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했고요. 제가 이제 공유한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와닿은 내용이나 뭔가 좀 떠오른 생각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채팅창으로 나누고 다음 코칭 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유. 네. 해결책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2부에서 나온다니까, 2부에서. 네. 근데 이제 그 다른 자기계발 서적에서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단방에 해결해 주겠다. 뭐 류의 그런 노하우 중에는 엉터리가 많다. 그 얘기한 거고요. 한선혁 코치님, 과학적으로 입증된 아이디어를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니 믿음을 갖고 읽어내려 가야겠습니다. 올려주셨고요. 김덕순 코치님, 습관의 알고리즘으로 습관적으로 쉽게 생각되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점남 코치님, 노션이 기대가 되며 우리들의 습관 형성에 관련되어 알고리즘 역시도 기대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혜미 코치님, 글 읽기뿐 아니라 생각, 정서적 반응도 습관이라는 게 놀랍네요.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그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질문과 통찰 나눔 시간인데요. 제가 준비한 코칭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그 2인 1조로 제가 방을 소개실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오늘 대화가 힘들다. 그런 분 계실까요? 대화가 힘들다. 다 가능하시죠? 그러면 제가 1대1로 가능한 한 기존 멤버와 신규 멤버 이렇게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회의실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코칭 대화 소감 채팅창으로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진 코치님, 네, 다른 코치님들은 어떤 습관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 나의 것과 비교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이불 속에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코칭 질문으로 뇌를 깨우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네. 일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독서 모임 하고 나면 그날 딴 일 안 하고 푹 쉬셔도 뭔가 그래도 아침에 한 게 있기 때문에 예, 보람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졸리면 또 일요일 날은 뭐 독서 모임 끝나고 또 이렇게 좀 주무실 수도 있고 하니까 네. 한선영 코치님,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코칭 질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1장에서 살짝 언급이 된 부분에 뭐가 있냐면 환경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사실 나와요. 그 얘기는 제가 못 드렸는데 이제 코칭에서 후원 환경 조성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실행에 도움이 되는 환경 세팅을 잘하면 습관을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 책의 뒤에 아마 여기서는 NLP 기법 이런 것들은 아마 안 나올 건데 NLP를 이용해서 습관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진행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자, 이혜인 코치님이십니다. 다시 리셋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행동력을 높여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나눠주신 배원진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또 김덕순 코치님 올리셨습니다. 코칭 시간이 네. 여유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칭하면서 계획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역시 코칭의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조경수 코치님 올려온 거 있네요. 오늘 새로운 분 김점남 코치님과 뵙고 코칭 대화 나눴습니다. 서로 공감해 가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점 등에 대한 얘기도 서로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뵈면 좋겠습니다. 올려주셨네요. 김점남 코치님, 망설이다 왔는데 훌륭하신 코치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고 코칭 질문이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파트너 우리 조 코치님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받아서 좋았습니다. 조현미 코치님도 올리셨습니다. 다양한 코칭 질문을 통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올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실행 계획, 이제 여러분들이 코칭 대화를 통해서 나온 실행 계획을 원래는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실행 계획 세운 거에 어느 정도 됐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게 됩니다. 자, 지난 시즌에서 마지막에 이혜인 코치님까지 발표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2장 조경수 코치님, 3장 박혜영 코치님 순서인데요. 혹시 조경수 코치님 시간이 안 되시면 그럼 신영필 코치님? 예, 제가 할게요. 예, 그럼 순서를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발표는 너무 어렵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요 부분은 와닿는 것 같아. 이거 괜찮은 대목이네 라는 거를 보통 이제 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것들 중에서 일부를 좀 추려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표하는 형태는 PPT로 안 하셔도 돼요. 뭐 아래 한글을 이용하셔도 되고 노션이나 에버노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메모장을 이용하셔도 되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발표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 나름대로 내가 와닿는 거를 중심으로 그냥 나누시는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 못하게 되면 제가 또 이래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요약은 그냥 내가 책 다 읽은 다음에 요약하는 시간을 뭐 1시간 뭐 동안 요약을 하겠다 그러면 그 시간 내에서만 따닥 하시고 접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도 자기가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나누고 했던 거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요약 발표하는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 컨텐츠로도 뒤에 활용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블로그 쓰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여러분들의 그 요약한 것들을 활용해서 블로깅을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시즌 8번째 시즌에 참가하는 링크 이런 것들은 제가 문자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초대도 제가 문자로 같이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고 즐거운 일요일,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